예, 주말 주식 시황입니다. 일단은 외국인 주식은 조금씩 막 아주 막 거세게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다시 요 정도로 낮아진 상태고요. 그래도 이제 매도긴 매도인데 작년 1월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여튼 33조 원까지도 갔다가 다시 또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막 30조 마이너스 30조 아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요것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거의 영억 원까지도 갔다가 또 마이너스 1조 원도 살짝 넘었다가 또 이제 중간 정도 마이너스 5천억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금요일도 주식은 조금 매수를 했고 주식은 한 3천억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선물은 3천억 매도하고 이렇게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은 제가 금요일 거는 반영을 안 시켰는데 여튼 이렇게 계속 채권은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시간 시황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물 누적 외국인 누적을 보시려면은 요걸 보시면 선물에서 누적 외국 요게 외국인이죠. 요거하고 요걸 합친 건데 미니 선물이 한 달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걸 보통 얘네들이 3개월 단위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850억을 더해야지 그게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더한 거에다가 850억 정도 더하면은 대략 5천억 조금 안 되긴 하는데 대략 한 5천억 정도 지금 매도 포지션에다가 롤오버도 마이너스로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매도 포지션일 거다. 그래도 뭐 예전처럼 막 수조 원 이상 막 근데 뭐 롤오버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는 확실치 않은데 제 생각에 1조 원은 좀 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1조 5천억 크진 않죠. 뭐 작은 건 아닌데 하도 이제 뭐 했다 하면은 막 마이너스 3조 4조 5조 막 그랬으니까 플러스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바뀐 상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차트도 바뀐 거 없습니다. 반등 제가 여기 보면은 추세를 회복한 다음에 반등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상승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그냥 뭐랄까요 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를 돌파 시도할 걸로 봤는데 아직 돌파를 시도를 못했고요. 이번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자체도 이제 5일선도 안 깨졌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상향 구간이다.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지금 늘린 투자 비중 세 유지하고 있어야죠. 5일선이라도 깨진 다음에나 아니면은 뭐 넘었다가 아니면 다시 이 전고점 아래로 다시 뭐 떨어졌다거나 뭐 여기가 전고점인데 여기를 넘었다가 다시 살짝이라도 깨거나 그죠? 깨면서 5일선을 이탈하거나 뭐 그럴 때나 조금 줄이겠죠. 아직은 뭐 하락을 못 봤다거나 하락 전환은 지구가 보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인 선물 매도도 아주 크지도 않고 그죠? 하지만 삼성전자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랑 반도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반도체 가격 때문일 수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저 지금 확인하는데 뭐 특별히 뭐 반도체 이상 없는 일부 낸드가 그냥 보시면 이것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낸드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일부 낸드가 조금 요 하나 정도만 그렇지 그 이상 없는데요. DDR64기가도 그렇고 물론 이거 21선 아예 안 깼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도 뭐 지금 하락이라고 못 박으시면 안 돼. 21선 깨지는가요, 뭐. 21선이 깨져 나간다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모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번 주에 넘는 시도만 하고 코스피가 전고점 못 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반대로 왜냐하면 시총 상위라서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 이렇게 된다 이번 주에 그러면은 무조건 넘는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최근에 일별 외국인 순매수를 한번 볼까요? 요건데요, 요거.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죠. 외국 요게 순매수였는데 이번 주에는 뭐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강한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번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매도가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매도가 크면 한 이 정도, 매수가 크면 이 정도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깔짝깔짝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러는데 기관이 이렇게 패대기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21선 안 깰려면은 외국인 매수 들어와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키포인트는 코스피가 더 갈 것이냐 외국인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뭐 외국인 매수 안 들어오더라도 기관이라도 매수 전환되거나 아니면 둘 다 매도하다가 소폭 매도에 그치고 개인들이 매수 많이 했더라 어쨌든 이거 지켜서 무조건 올라줘야 돼. 지금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83,200원, 300원 부근인데 지금 고기를 그라인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좋죠.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지금 며칠째 버티고 있습니다. 넘고 버티면은 이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점점 투자 요즘 100%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코스닥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고평가 제약주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들이 시총 상위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종목들도 반등 구간에 와 있기
있는 데다가 지금 다른 여타 IT나 부품주들이 지금 약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걱정, 여기 깨진 다음에 걱정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를 깨지거나 아니면 뭐 5일선이라도 깨진 다음에 걱정해야지. 이 구간에서는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걱정할 레벨은 아니다. 물론 코스닥에 이제 고평가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종목도 여전히 찾으면 꽤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오히려 순환매로 지금 순환매들을 그동안 저평가했던 애들이 지금 오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고평가했던 애들이 지금 막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저평가했던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막 치고 오르는 부품주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도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면은 화끈하게 오르진 못하는데 그죠? 화끈하게 좀 올라주면은 삼성전자도 따라 오를 것 같은데 약간 전고점 부근에서 여기도 약간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일로 가냐 여기서 다시 전고점 아래로 오는 거 이것도 안 좋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지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수는 뭐 여전히 상향 구간 반등에서 이제 상향 구간으로 넘고 있기 때문에 상향 구간으로 가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둘 다 추세 회복한 다음에 추세는 정해드렸지 않습니까? 추세 회복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도 지금 이번 주에 전고점 사상 최고점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죠, 그죠? 나스닥도 별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추세 회복하고 상향 구간이라는 반등 구간, 상향 구간이라는 거고 이제 추가 상승하느냐 여부가 이제 이번 주 결정되는 거죠. 여기를 넘는 경우에는 추가 상승,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좀 이렇게 눌린 다음에 그 이후에 봐야겠죠. 상해 종합이 의외로 조금 힘을 못 쓰고 있긴 하죠. 상해 종합. 근데 만약에 다운나스닥이 추가로 오르게 되면은 글쎄 차트 위치는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여기만 지켜낸다면은 200에서만 지켜낸다면은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지금 아찔한 구간에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올라봐야 한 번 더 나오고 아마 끝일 가능성이 거의 이 전체적인 윤곽의 그래프상 버블 품목의 막판 스퍼트가 여러분 마지막에 되게 가파른데 그 기간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주식 분석을 심층적으로 올해 주식 분석 전망만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곧 올려드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내에 나스닥은 고점을 맞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론 이런 예측은 잘 안 하고 뭐 올해에 뭐 어디가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라 저는 늘 차트대로 따라가자는 입장이지만은 튤립 버블도 그렇고 모든 버블이 이 레벨에서 이게 굉장히 상승이 가파르지만 기간이 길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간 너무 오래 가져가 버리기에는 그러면은 그런 거죠. 이제 뭔가 이제 막판 스포트도 그것도 막판 스포트 하나 어떤 단시간에 내는 거지 이거를 뭐 영원히 오래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 늦어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늦어도 1차 하락 정도 급락이 아니고 1차 하락 요 1차 하락 정도는 오지 않을까 더 오른 다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현 구간이 상향 신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막 나스닥에 달려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조금 달려드시더라도 타이트하게 나스닥으로는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 저평가 종목만 좀 하시고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나스닥에 지금 상향 신호 반등 신호를 내고 있지만은 그래 난 나스닥 인버스 일부 가져간다.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 투자하면서 이런 경우에 우리도 상향 내고 나스닥도 상향 내면은 굳이 인버스를 낀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을 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버스 비중이 많아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진 않지만은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를 실패하고 다시 떨어진다거나 코스피도 만약에 전고점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실패해서 떨어질 때는 그때는 또 일부를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에 거쳐서 현 채널을 이제 작전주 TV로 바꾸게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가치 투자자 채널로 또 하고 또 테마주 채널로 세 개로 분리를 할지 주식을 아니면은 작전주하고 그냥 일반 주식으로 같이 할지 해서 좀 보고 채널이 여러 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후에 제가 나누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현재도 바닥에서 고개 드는 업종을 잘 선택하시면 이후에도 조금 그런 업종을 위주로 좀 오르게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요. 반도체는 주춤한 동안에도 코스피가 올랐을 때는 타 업종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